단 사흘, 네, 딱 3일이었어요. 이 위대한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주어진 시간이 말이죠. 오늘은 한 왕자의 꿈이 어떻게 시대를 초월하는 걸작이 되었는지 그 긴박하면서도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. 1447년 안평대군이 읊조렸죠. 꿈속 풍경이 눈에서 지워지지가 않는다. 얼마나 생생했으면 그랬을까요? 그는 이 꿈을 어떻게든 붙잡아두고 싶었던 거예요. 그래서 꿈에서 깨자마자 당대 최고의 화가 안견을 급히 불렀어요. 그리고는 다그치듯 말했죠. 이 꿈을 잊기 전에 그려야 하네. 딱 사흘을 주겠네. 바로 이 순간 한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던 그 환상적인 풍경이 드디어 화폭 위로 옮겨지기 시작한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이 목류도원도라는 그림 정말 신기한 게요. 이 긴 두루마리 하나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. 자, 먼저 그림 왼쪽부터 한번 보실까요? 바위는 아주 뾰족하고 먹 색깔도 굉장히 짙죠? 와, 이건 뭐랄까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가깝고 또 험준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? 이게 바로 안평대군이 매일 마주하던 현실 세계를 상징합니다. 좋아요, 이제 그대로 시선을 오른쪽으로 한번 쓱 옮겨보세요. 어떠세요?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? 산세는 부드러워지고 안개가 자욱한데 그 너머로 복숭아꽃들이 아련하게 피어 있습니다. 방금 전에 그 현실과는 다르게 여긴 아주 아득하고 평온한 꿈의 세계인 거죠. 네, 그리고 이게 바로 전체 그림입니다. 왼쪽의 현실 세계에서 오른쪽의 꿈의 세계로 이 긴 두루마리 안에서 화가 안겨는요. 거친 현실에서 출발해서 저 몽환적인 이상향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여정을 완벽하게 담아낸 거예요. 이야, 이 구성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? 그런데 여러분, 이 그림의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는요. 사실 그림이 다 그려지고 나서부터 시작돼요. 왜냐하면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이 그림을 앞에 두고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거든요. 안평대군이 신하들을 쫙 모아놓고 이 그림을 보여줍니다. 다들 감탄하는데 특히 사람들 시선을 사로잡았던 게 있었어요. 바로 그림 왼쪽에 버티고 선 저 거대한 산. 안평대군이 묻죠. 저 산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은가? 이때 첫 번째 해석이 나옵니다. 바로 학자 신숙주의 대답이었죠.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. 저 산은 바로 정치입니다. 이상향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현실의 장벽 같은 것이죠.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날카로운 통찰이었어요. 그런데 이걸 듣고 있던 또 다른 학자 이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. 아닙니다. 저 산은 정치가 아니라 한 사람이 평생 쌓아온 기억 그 자체입니다. 라고 말이죠.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겪고 배우고 견뎌온 모든 경험과 지혜가 쌓여서 만들어진 산이라는 거예요. 꿈이라는 건 바로 그 기억의 산 위에서만 펼쳐질 수 있다는 훨씬 더 내면을 파고드는 해석이었죠. 자, 이 표를 보시면 두 사람의 관점 차이가 확 들어오죠. 신숙주에게 산은 넘어야 할 외부의 장애물, 그러니까 국가적인 과제였던 거예요. 반면에 이해에게 산은 꿈의 토대가 되는 내면의 기반, 즉 한 개인의 자아 그 자체였던 거죠. 완전히 다른 시각이죠. 아니, 그럼 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렇게 다른 해석을 내놓은 걸까요? 맞아요. 그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기억을 이야기했던 이해의 이역을 한번 볼까요? 와, 이분 평생을 집현전 학자이자 고위 관료로 살면서 국가의 역사나 제도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셨어요. 그러니 이분에게 삶이라는 건 곧 지식과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올리는 과정, 다시 말해 기억의 산을 만드는 과정 그 자체였던 거죠. 그럴만하죠. 이 두 학자의 불꽃 튀는 논쟁을 듣고 있던 안평대군이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. 그렇다면 저 산은 내가 아직 다 넘지 못한 그 무엇일지도 모르겠구나. 자신의 꿈으로 시작된 그림이 어느새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버린 순간이에요. 그에게 저 산은 넘어야 할 정치적 현실이기도 했고 동시에 평생 짊어져온 삶의 무게이기도 했던 거죠. 바로 이렇게 몽유도원도는 그냥 아름다운 그림 한 점,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시대의 고민과 이상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거대한 그릇이 된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숫자가 그 증거입니다.
21. 이게 뭐냐면요. 이 그림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21명의 다른 학자와 문인들이 두루마리 뒤편에 각자 자신의 감상과 시를 적어 넣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은 더 이상 안평대군 한 사람의 꿈이 아니게 된 거죠. 15세기 조선의 지식인들이 이상과 현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나눈 하나의 거대한 대화의 장이 된 겁니다. 정말 멋지지 않나요? 결국 안평대군 본인이 이 두루마리에 남긴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. 꿈을 혼자 간직하면 사라지고 보여주면 오래 남는다. 네, 꿈은 나눌 때 비로소 영원해진다는 것. 이게 바로 이 그림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. 5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그림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. 우리도 마찬가지죠. 이 그림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잖아요. 나의 현실이라는 산은 어떤 모습일까?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나의 복숭아 꽃밭은 어디일까? 하고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여러분의 꿈 앞에는 과연 어떤 산이 서 있나요? 그 산은 여러분의 꿈을 가로막고 있나요? 아니면 오히려 굳건히 받쳐주고 있나요? 그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있을 겁니다.